저장 공간 부족해서 메모리 삭제하고 이어서 읽을게요. 받고 싶은 만큼 주면 더 크게 돌아온다. 언젠가 10살 소년이 학교에서 만든 재떨이를 선물로 준 적이 있다. 어떻게 금속을 가공하고 납땜했는지 설명하면서 과학의 신비에 벅차오르는 표정을 지었다. 소년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칭찬을 원하고 있었다. 이런 경험을 해보면 학교 실험실에서 점점 더 많은 비밀을 찾으려는 의욕이 샘솟는다. 칭찬과 감사는 창조적 법칙을 변화시키진 못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무한한 근원에서 돈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영적, 정신적 자석이 된다. 제가 그래서 왜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진짜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 헛소리는 안 하니까 진짜 쓸데없이 군더더기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친구들의 자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의할 점은 부탁을 들어달라고 아첨하거나 굽신거리면서 호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거나 칭찬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알고 생명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인류에 유익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공헌하며 모든 거래에서 황금률을 지킨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나의 성공과 번영을 막을 수 없다. 나는 나의 사업이나 직업, 활동이 언제나 번영할 것임을 알고 있다. 매일 지혜가 쌓여가고 이해력이 늘어간다. 풍요로움의 법칙이 언제나 내 주변에 작용하고 있음을 안다. 풍요로움의 법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학원을 소개한다. 나의 사업과 직업은 언제나 올바른 행동과 표현으로 충만합니다. 내게 필요한 아이디어, 돈, 상품, 인맥은 지금도 그렇듯이 언제나 나의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이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밀려들어 옵니다. 매일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발전할 멋진 기회가 있습니다. 나를 대해줬으면 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며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 선의가 쌓이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최고 영업실적의 비밀. 젊은 영업사원의 이야기다. 그는 자신이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생각했다. 고객이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게 노력했고 어떤 식으로든 고객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구매자가 사용하는 데 만족하지 않거나 되팔 수 없는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가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기도 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황금률을 실천한 거지요. 모든 손님이 그에게 고마워했다. 이러한 방식 탓에 여러 건의 주문을 놓쳤지만 오히려 수백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연간 판매 실적은 회사에서 단연 최고였다. 이 젊은이의 진심과 정직함, 선의는 고객들의 잠재의식에 전해져 자신감과 신뢰로 돌아왔다. 뛰어난 영업 실적을 올리고 나아가 임원까지 올라간 비결은 바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성공 비결은 입장을 바꿔 내가 대우받았으면 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내 집이나 땅,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역지사지에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건네야 한다. 타인에게 선의와 친절을 베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 그게 성공적인 영업사원으로 거듭나는 비결이다. 진정한 상사를 찾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나를 보러 온 약사가 있었다. 그는 쉽게 화를 내고 심술을 부리는 사장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사장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거기서 계속 일하는 이유는 월급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싫어서 죽겠습니다.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게다가 저만 빼고 다른 보조 약사들 모두를 생진시켜 줬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독재자와 폭군, 폭력배들이 살고 있었다. 화와 분노, 혐오가 넘쳐나고 파괴적인 태도가 이 청년의 생각과 감정, 반응을 지배하고 통제했다. 나는 그에게 외면은 내면의 거울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나 자신을 해치는 꼴밖에 되지 않으며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커리어 발전도 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원망과 적개심은 득이 되지 않는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내면의 감정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그러고는 마음가짐을 고쳐 성공과 조화, 번영의 사상을 마음속에 심었다. 성공하고 번영하겠다는 태도로 살기 시작했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키워나갔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한 상사의 조화와 번영, 평화를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몇 주 후 진정한 상사는 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선 아이디어가 삶을 통제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약사를 대하는 사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고용주는 그를 승진시켰고 한 약국 운영을 맡겼으며 월급도 대폭 올려주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내면아이 치유 공부해요. 공허감, 무관심, 우울.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공허감과 같은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성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 우울감은 아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남겨둔 채 거짓 자아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진정한 자아를 버린 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상태를 나는 영혼의 구멍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자아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 욕구, 바람을 잃게 된다. 그 대신에 거짓 자아가 요구하는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보편적인 거짓 자아의 모습이다. 착한 여자 역시 절대로 분노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 진정한 자아는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막 자기의 모습을 찾기 시작한 어떤 사람은 마치 길가에 서서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그 당시 자신의 상태를 표현했다.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만성적인 우울의 한 형태로 마치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영원히 애도하는 것과 같다. 모든 성인 아이들은 어떤 형태이든 좋지 않은 만성적인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 공허감은 또한 무감심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성인 아이들로부터 인생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다는 불평을 듣곤 한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흥미롭게 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탁월한 유형 분석가인 메리언 우드만은 교황이 토론토를 방문했을 때 교황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여자는 교황의 사진을 찍기 위해 복잡한 카메라 도구 세트를 가득 챙겨갔다. 그런데 카메라를 조작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교황이 지나갈 때에 간신히 단 한 장의 사진만을 찍을 수 있었다. 정작 자신의 눈으로 교황을 보지도 못한 채 말이다. 사진을 현상했을 때 그 사진에서 그녀가 보러 간 교황은 거기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사진 속에 없었다. 그녀는 그 경험 속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안의 내면 아이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공허해지고 우울해진다. 인생은 그런 것들에 대해 비현실감을 갖고 있다. 즉, 우리는 거기에 있지만 그 안에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공허감은 외로움을 가져온다.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혼자라고 느낀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나는 이렇게 느꼈었다. 나는 항상 내가 속한 그룹에서 어떻게든 리더가 되려고 했다. 덕분에 내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고 그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칭찬했다. 그렇지만 난 단 한 번도 그들과 진심으로 이어져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성 토마스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어느 저녁으로 기억된다. 강의 주제는 자크 마리탱의 악에 대한 토마스주의 교리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따라 난 특별히 더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강의를 했다. 내가 걸어나갈 때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내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당시의 내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나는 이 엄청난 공허감과 외로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나는 거의 죽을 것 같았다. 이러한 경험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성인 아이들은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허감은 아주 오래된 치통과도 같다.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땐 누구나 자기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심리치료사로서 상담 장면에서 이런 내담자들의 자기중심성을 다루어 나가다 보면 종종 화가 치민다. 그래서 오죽하면 동료 상담자들에게 혹시 내가 화가 나서 상담실에서 나가는 걸 보면 잠깐 시간 있느냐는 식으로 말을 걸어 날 불러 세우고 진정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염 범주들은 인간을 속박하는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다. 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른이 된 당신의 현재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치는지 당신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해 보라. 상처받은 내면 아이 질문서. 여기의 질문은 당신 안의 내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상처받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발달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지침을 알려줄 것이다. A. 정체성. 질문 내용.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할 때마다 걱정되거나 두렵다. 예, 아니요로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진 사람이지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다. 3. 반항적이며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4. 숨겨진 나 자신의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내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5. 나 자신이 마치 창고와 같아서 아무것도 내다 버릴 수가 없다. 6.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7. 성별에 대해 혼란스럽다. 8. 왠지 나 자신을 두둔하면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게 낫다. 9.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10. 일을 끝내는 게 어렵다. 11.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드물다. 12.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판한다. 13. 나 자신이 아주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에 갈까봐 무섭기도 하다. 14. 아주 엄격하고 완벽주의자다. 15. 한 번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대로 일을 해본 적도 없다. 16.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7. 완전한 성취자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통제한다. 18.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나 자신이 멋진 연인이 되지 못하면 버림받거나 거절당할까봐 겁난다. 19. 인생이 공허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하다. 20.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다.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각자 친구들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 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면 또 친구들 스스로 이렇게 쓰담쓰담도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달래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믿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기준을 딱 똑바로 세우고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신력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다른 것, 뭐 내가 나 스스로 낮아지거나 그렇게 나를 낮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다. 그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그만큼 친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니까 그런 명품의 가치와 품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닦고 내면을 자꾸 닦아서 그렇게 뭐 내면과 뭐 원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면들도 다 매력적이니까 내면과 외면이 같이 가야 그런 더 뭐 좋은 그런 아우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내면의 힘이 단단해요. 그리고 그런 내공들을 가질수록 더 이렇게 어떤 힘든 순간에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오뚜기 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질들은 친구들 마음 안에 이미 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부분을 보고 잠재력들을 키우려고 하고 또 창의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 친구들이 가진 그런 특별함들이 더 빛날 것이다. 지금도 빛나지만 항상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믿으세요. 진짜 바라보기에도 너무너무 아깝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마무리 잘하고 또 잘 때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몸도 따뜻하게 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래서 몸과 정신을 다 튼튼하고 맑게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뭐 영감을 주고 그런 존재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또 좋은 의견을 주면 그런 좋은 것들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늘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게요. 그리고 모든 곳들에는 사랑을 보내고 더 큰 세상을 품고 그렇게 가서 진짜 힘들지 않게 친구들 마음에도 그런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해요. 굿라이.